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 형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테스 형이 했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 신전에 있는 요 이야기를 이 테스 형은 이제 그 아테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아니? 너 누구지?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소피스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질문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라고 테스 형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이때 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무지를 알아라. 너의 무지를 자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많은 소피스트들이 그 아테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 잘하는 방법, 수사학, 웅변술, 설득술 이런 거 막 가르쳤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근데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게, 나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알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가꾸는데 내가 힘을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 소피스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웅변술, 수사술, 설득술 이런 것만 가르쳐서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쪽에만 힘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 형은 네가 먼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지의 자각에서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영혼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찰이라는 것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관찰한다. 내 영혼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해서 내 영혼을 가꾸어 나가는 거죠. 이때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냐면, 소크라테스 형하고 이 소피스트를 비교해가지고 소피스트는 요 진리를 말하지만 소피스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어느 나라에나 다 해당되고, 그리고 고대에도 해당되고 중세에도 해당되고 현대에도 해당되는,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무슨 진리? 보편적인 진리. 그 보편적인 진리가 소크라테스는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있다. 그런데 소피스트는 아니다. 사람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사람 그 개개인이 척도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한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진리.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주관적인 진리만 존재하지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소피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피스트가 보편적 진리가 없어. 상대적 진리만 있다. 주관적 진리만 있다.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해석을 할 때,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인간은 개개인이지 않냐? 그러면 상대적인 진리만 있고 주관적 진리만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진리 이런 거 없다. 사람마다 진리가 다 다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이성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인데 이 이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보편적 이성. 보편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 이성으로 보편적인 진리도 파악할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진리관에 대한 해석인데 요렇게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는 이제 무지에 관한 건데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 무지의 반대를 뭐죠? 아는 거죠. 한자로는 지가 되겠죠. 지가 되는데 이 무지와 지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소크라테스가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연관을 시킵니다. 영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신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영혼 또는 정신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영혼과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영혼과 정신에 관계되는 것, 영혼과 정신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감정도 영혼과 연관되고 우리 이성도 연관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혼, 정신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성적인 영혼도 있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영혼, 이렇게 영혼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영혼과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그 자체로 그 영혼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영혼에 요 영혼과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그 자체로 유익한 것이 없다. 이런다면 굉장히 대범함이라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대범함이라는 영혼이 있는데 이 대범함이라는 영혼을 생각해 볼 때 요게 그 자체로 유익하냐? 근데 이런다면 막 호랑이 10마리가 내가 이제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 10마리가 막 덤벼들어. 그러면 내가 대범하다고 해가지고 호랑이 10마리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범함 자체로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 순간에 내가 대범함을 발휘해가지고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될 것인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대범함을 발휘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떤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할 때 아이의 생명이 위급할 때 내가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낼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가 10마리가 막 다가오니까 내가
자리를 피할 것인가? 알면 그 대범함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될 때, 이때 이것이 덕스러움이 된다. 그래서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덕스러움이 되면, 이 덕스러움은 필연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덕스럽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덕스럽다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덕스럽다는 말 속에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이 된다는 것은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덕스러운 것을 탁월한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라고 그러거든요. 아레테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말로 아레테 이렇게 되면 덕스럽다 또는 탁월하다. 그 고유의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 요거를 아레테라고 합니다. 고유의 기능. 고유한 그런 고유한 기능.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 이게 아레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기능, 소크라테스가 볼 때 감각, 욕구, 이성 중에 이성이 되겠죠. 이성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데 그것이 아주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레테, 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탁월하게 발휘되면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틀림없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은 뭐와 연관이 된다? 암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영혼과 관계되는 것,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이 없다. 영혼과 관계되는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아주 무모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유익해서 덕스러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알미 필요하다. 알면 사람에게 덕스럽고 아레테를 발휘해서 고유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돼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죠. 내가 내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덕스러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이 알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거를 안 거죠. 알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아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지라고 하죠. 알면 틀림없이 행동으로 옮겨져.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행 합일설 이렇게 부릅니다. 지와 행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행했어. 이런다면 어떤 사람이 막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대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된 것, 그것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면 내가 잡혀서 사형대에 서서 내 목숨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했다는 거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행의 반대가 뭐죠? 선행이죠. 선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아빠,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뭐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 선행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의문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알았어. 효도가 내가
아들, 딸이니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효가 옳다는 걸 알았어. 근데 알았지만 내가 어떨 때 효도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를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테스 형한테 질문했어. 테스 오빠한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렇게 불의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질문하잖아. 자, 그러면 테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요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 것을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안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안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알았다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진짜 안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내가 진짜 효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의 어떤 사랑, 엄마 아빠의 어떤 고마움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정말 안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얘들아, 이런 거 있거든. 저기,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 저기, 어떤 게 있었냐면, 영화에, 설경구라는 아저씨 있거든. 아저씨 나오는 영화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아들이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 맨날 이렇게 어린아이들 돌보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막 돌보시는 분이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가진 재산을 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복면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재산을 노리고 엄마 아빠를 살해하는 거야. 살해하거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복면, 이거 어떤 놈인지 확인하려고 복면을 다 벗기니까 아들이 나온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아들의 손톱이 이렇게 보인 거야. 근데 엄마가 그 손톱을 먹어버리는 거야. 엄마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손톱이 남겨져서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손톱 확인하면 그 유전자 확인해서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살인자로 처벌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엄마가 생각하신 거지. 이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있잖아. 그 아들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알았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살인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테스 오빠한테 그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까? 테스 오빠는 그 아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소중함,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정말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아들로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몰랐다는 거야.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10억, 100억 준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 은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야. 요거를 소크라테스에 뭐라고 부르냐면 지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식을 주로 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주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주지주의. 지식을 주로 한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가장 중심이다. 이거 주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주지주의.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막 그런 질문을 해. 진짜 알지만 막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못했다. 막 요런 이야기 하거든. 근데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 친구한테 정말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친구의 소중함을 정말 안다면 내가 정말 이 친구한테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행동은 내가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알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입장이야. 소크라테스 입장인데 요때 하나 기억할 것은 있잖아. 자, 약간 비교해서 하나 기억해보자. 비교해서 시험에 있잖아.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였죠?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 시험이 좀 많이 나오거든.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요 소크라테스 아저씨처럼 일단 알아야 돼. 일단 알아야 돼. 그러면 알면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도 소크라테스처럼 주지주의라고 봐. 왜? 일단은 아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알잖아. 그런데 알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자제력이 없었어. 자제력이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 막 너무 귀찮고 막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이래 가지고 자제력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매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줄넘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한 거야. 근데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제력이 없으면 그냥 행동으로 가지 않는 거지. 자제력이 없으면.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때는 있잖아. 자제력 요거를 실천의지 요렇게 또 시험에 많이 나와. 실천의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알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주지주의고. 하지만 자제력이 없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의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걸 주의주의라고 해요. 주의주의. 의지를 중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먼저 알아야 되고 플러스 실천 의지.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 근데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주지주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렇게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동양윤리상 했잖아. 동양윤리상 중에서 혹시 기억나니? 지행합일설을 주장했던 사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상이지? 양명학. 양명학이 지행합일설을 이야기했었거든. 요거하고, 소크라테스형의 지행합일설. 요거를 약간 이제, 질문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 요렇게 기억하면 돼. 양명이 이야기한 지행합일설은 뭐냐면, 요거는 누구에 대한 비판이었지? 누구? 양명 전에? 주자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야. 주자의 뭐에 대한 비판? 지와 행을 둘로 나누는, 뭘 먼저? 지를 먼저 하고, 알고 행한다.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 뭐였지? 선지후행.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 그러니까 주자가 먼저 알고 뒤에 행한다. 요거를 양명은 뭐라고 비판한 거야? 암과 행하는 것을 몇 개로? 둘로 나누는 것이다. 요거는 암과 그리고 행함을 몇 개로?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양명은 지와 행은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뒤에 행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라? 지와 행을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지? 함께 나아가는 것. 지행 병진해라. 지행 합일에다가 양명은 지행 병진. 지와 행을 병행해서 함께 나아갈 진짜잖아요. 그지? 지와 행을 함께 나아가라. 함께 해라. 그래서 지행 합일이면서 지행 병진이라고 해서 요걸 뭐라고 했더라? 이거를 양명의 지행 합일 병진이라고 했잖아. 그지?
지행합일병진. 치와 행은 합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함께 해라. 지행합일병진이라고 했지. 그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치와 행을 함께 해라. 요거는 누구도 공통점? 주자도 공통점. 주자도 공통점. 왜? 치와 행을 알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알고, 아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이 함께 나아가게 해라. 요게 지행병진. 요게 누구 입장도 되고, 누구 입장도 돼? 주자 입장도 되고, 양명 입장도 된다. 주자는 선지후행의 입장에서 지행병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행동하는 지행병진이고, 양명은 치와행이 합해서 하나, 같이, 선지가 아니고, 같이 하는 입장에서의 지행병진. 이렇게. 그래서 양명의 지행합일설은 선지후행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암과 행을 나누지 말라는 입장의 지행합일이고, 소크라 아저씨의 테스형의 지행합일은 어떤 지행합일?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입장의 지행합일. 내가 행동 못해. 진짜 아는 거 아니야. 진짜 알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선생님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알려주려고 옷을 뭐 입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이 옷이 있는 거야. 이 옷이 이제 이제 종로에 가면 그 러시아 대사관이 있거든. 러시아 대사관 앞을 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막 우크라이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막 공격하고 있잖아. 그거 이제 중단해라고 막 시위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옷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옷을 구입을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 진짜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걸 멈춰야 되겠다. 막 이런 분들 막 러시아에 가셔가지고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 막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고, 정말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니까 막 목숨을 걸고 가서 취재해서 알려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린아이들 구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테스형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는 분들이지.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진짜 아는 분들이지. 그런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가서 그 아이들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본 지행합일. 진짜 알면 행하게 돼 있다. 근데 사실 양명이나 주자도 지행병진이잖아. 아는 것과 행동이 함께 해라. 지행병진. 이거는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여하튼 지행합일은 약간 다른 측면이라는 거 알겠지, 그지? 주자와의 대비. 알면 진짜 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소크라테스형이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아는 것, 뭘 아는 거야? 뭘 아는 거?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 나에게 어떤 게 정말 유익한 거를 알았어. 이건 내가 테스형이 볼 때는 있잖아.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한 거야?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것. 어떤 세속적인 가치,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아지고 요거보다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것, 요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거지. 이걸 알았어.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게 내게 진짜 유익하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영혼을 잘 가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내 영혼을 열심히 잘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가꿔줬어. 그러면 이게 나에게 덕스러운 삶이 되는 거야. 아까 덕이 뭐라고 했지? 나의 고유한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였지, 그지? 그리스 말로 뭐였더라? 아레테라고 했지, 그지? 내 고유한 기능이 뭐였더라? 이성이었지. 그 이성이라는 나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야. 열심히 성찰하고 하다 보면 내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덕스러운 삶이 되는 거야. 이렇게 덕스러운 삶이 되면 아까 덕스러운 삶이 또 유익이었지, 그지? 이게 내게 행복,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보자.
내 무지를 자각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알게 됐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뭔지를 알게 됐어. 내 영혼을 잘 가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진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찰하지. 그래서 내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게 돼. 그 덕스러운 삶이 어떤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본 거야. 요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는 것과 알면 행동으로 옮겨서 틀림없이 덕스러운 삶을 살게 돼. 그 덕스러운 삶이 바로 행복이야. 이것을 지덕복 합일술 이렇게 불러. 아는 것과 덕과 복은 합해서 하나다. 지덕복 합일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행 합일술의 입장에서 지덕복 합일술로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선생님이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죠? 플라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